안녕하세요, 봉유스입니다. 자, 오늘 오후 소식. 와, 정말 방대한 양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 시작해야 될 만큼 아주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이 선 주문량 100만 장을 훌쩍 돌파했다라는 이 소식, 공식 입장문이 발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님의 첫 정규앨범 선 주문량 100만 장 돌파를 YTN에서 직접 보도를 했을 정도이죠. 그래서 영님의 이 정식 유통사 드리머스 컴퍼니에선 지난달 1일부터 판매했던 영님의 이 선 주문량이 100만 장을 이미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초동 판매량에 집계된다라는 이 선 주문량과 그리고 어제 94만 장 이상 팔렸다라고 하는 초동 판매량 첫날 집계수만 따져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장에 가까운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뭐 200만 장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아직 6일이나 남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계속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이 엄청난 내용과 더불어서 영님의 정규 앨범 홍보를 끊이지 않고 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드디어 공개된 영님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자,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가사가 간뜩 들어있는 영님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아주 멋지게 공개가 되었죠. 자, 내용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공식 오피셜은 아닙니다만 왜 영님이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을까? 사실 뭐 여기까지는 많은 수호천사님들이 예상하시듯이 뭐 이별한 연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돋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요즘 들어 수많은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를 살펴보면요, 스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화려한 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요번에 엄청난 음원 차트를 휩쓴 빅뱅의 경우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화려한 특수 기법이 사용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번 영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어느 정도 서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큰 길이죠. 이거 촬영했던 리로드 영상 기억나실 텐데, 이 굉장히 폭도 넓고 굉장히 긴 이 길 한가운데에 히어로가 혼자 서 있고, 이 뮤직비디오 내내 영님이 혼자 등장하는데 주로 장소가 이렇게 텅 빈 방 안, 굉장히 광활한 길에 혼자, 그리고 이 높은 옥상 위에서 혼자, 자, 주로 큰 공간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많이 연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하여금 이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더 작아 보이게, 뭔가 굉장히 큰 공간에 홀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외로움을 극대화시켜주는 시각 효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은 집안에 혼자 서 있는 영님의 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이는 것도 바로 이 효과 때문이겠죠. 심지어는 나중에 이 옥상을 뛰어넘어서 길을 거닐고 있는데 여기에 뭐 지나가는 차들도 거의 없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나다니는 차들조차 나오지 않게 연출하고 싶었겠지만 현재 특성상 그건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마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시간대에 촬영을 했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은 통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촬영해 놓은 장면처럼 이 넓고 큰 도시에 우리 히어로 혼자 쓸쓸히 걷는 느낌을 굉장히 표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차역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떠나기 전에 잡아라. 떠나고 난 버스는 의미 없다. 뭐 이런 말처럼 기차도 이 역을 지나가 버리면 이미 잡을 수 없는 기차가 되고 맙니다. 아마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기차역도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아가선 역시나 이곳에서도 히어로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쓸쓸해 보이는 밤길에도 히어로가 혼자 걷는 걸 볼 수 있죠. 결국엔 이 뮤직비디오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쓸쓸하게 홀로 있었다라는 이 느낌,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때문에 팬들과 우리 히어로가 떨어져 있었던 이 시간이 히어로에게 어찌 보면 상당히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히어로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영웅시대와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좀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았을까. 슈퍼스타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팬들을 접할 기회조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그 감정을 좀 더 살려서 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절정으로 달하는 이 에트르타, 이 언덕
배경을 보면요, 정말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쓸쓸했지만 웅장하다, 뭔가 멋스럽다는 느낌보다 쓸쓸하다라는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차가운 도시 속에 홀로 있는 모습을 많이 연출했다면, 이 에트르타 언덕에서는 홀로 서 있지만 광활한 대지, 그러니까 나를 품어줄 것 같은 바다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히어로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듯이,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이 광활한 바다가, 이 엄청난 대자연이 나를 머금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서로 끌어안고서 눈물만 흘려볼까? 자, 이 이야기 자체가 재회했을 때의 기쁨의 눈물을 가사에도 녹였고, 그 절정 구간을 이 광활한 대지를 보여주면서 극대화하지 않았나. 이 바다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전 연인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요, 또 팬들이 히어로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을 표현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삼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티저 장면에서 주구장창 이 에트르타 언덕이 계속 표현이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곳을 섭외했던 게 아닌가. 광활하고 웅장하면서도 대자연이 나를 품어주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멋진 뮤직비디오를 시작으로 지금 뽕뉴스가 전달드릴 내용도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뭐 SBS 굿모닝 연애에서도 우리 히어로의 데뷔 6년 만에 첫 정규앨범 발매 소식과 더불어서 첫 정규앨범에 대한 소식이 상세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이정님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 정재일님이 편곡했다. 노래 여운이 오래간다라는 이 감상평까지 쏟아내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MBC에서도 이렇게 히어로의 정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각종 뉴스와 공중파 방송사에서요,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터져나왔고, 심지어 이 아나운서는 영님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이렇게 흉내를 낼 정도로 깊게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문화광장 KBS 방송사에서도 질세라 이렇게 영님에 대한 추동 판매량 1위 소식과 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한 것에 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듯 히어로에 대한 이 관심도가 방송 3사뿐만이 아니라요, 종편 방송사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특보 속보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웅님의 정규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는 좀 드문드문 올라왔던 소식이라면 이제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소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히어로의 파급력을 제대로 선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의미 있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왔던 바로 한 글인데요, 연타석 홈런이라고 해서 영웅님의 특별한 음악적 성공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영웅님의 이 노래, 그러니까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주인공으로 가수 영웅님을 1순위로 꼽았다 라고 했을 때, 이 제의를 받은 영웅님이 일주일을 넘겨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배인 이문세님의 이 원곡을 내가 다시 부를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불러야 할까? OST에 어울리는 가수로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곡의 작사가인 강태규 이사님은 곡의 구조나 흐름, 리듬, 멜로디, 스토리 모두 이문세의 후임으로 적합한 가수가 임영웅이었고, 그가 아니었다면 이 노래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폐기됐을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받기의 곡을 단박에 대박곡으로 거듭냈던 것이 바로 히어로라는 것이죠. 이문세님이 불렀을 때도 이 정도의 파급력이 오긴 쉽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 노래를 커버한 편곡 버전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초대박을 친 건 임영웅의 파워가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KBS의 주말 드라마 효과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곡에 대한 관심은 오로지 부르는 자의 역할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차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OST 파워 덕분에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OST 성공 자체가 충성도 높은 팬덤을 꼽는 이유가 적지 않은데, 17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 공식 팬카페 회원분들, 그리고 수많은 중장년층들의 사랑이 그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견인해내는, 그러니까 이러한 인기의 근원은 오로지 영웅님의 소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님의 이 소리는 목,
머리, 가슴으로 부르는 가창과 음악을 다루는 태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특징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박자를 농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자를 엇박으로 부른다거나 미리 땡겨온다거나 멋을 위해서 음을 밀거나 당기는 그런 기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 박자나 반 박자 정도만 적당히 장단을 쥐락펴락하면서 고급적인 가창 기술로 인식하는 이런 몇몇 가수와는 그 결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박자에 대해 어떤 멋을 가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곡가가 미리 정해놓은 박자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곡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는 효과는 작곡자의 의도가 그대로 살아있는 오리지널의 감성과 질감을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심지어 임영웅은 트로트를 부를 때조차도 이러한 기교를 박자 놀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박으로 노래를 딱딱 부르면서도 작곡가, 원곡자의 느낌을 많이 살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도 박자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박자를 잘 지킨다라는 건 스트레이트한 음악, 직선적인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양여대 장혜진 교수님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컬 연습을 하러 온 수험생들이 주로 기교를 부리는 R&B, 리듬앤블루스 이런 노래를 정말 기성가수 못지않게 잘 부르는데, 정석적인 팝, 정박자로 부르는 기본 발라드를 시켜보면 뭔가 그 맛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님이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은 3화음이라고 해서 도미솔, 레파라, 시도레,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 시도 중에서 이 기본 3음들을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들을 굉장히 자신의 감성을 담아 잘 부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자질과 표현, 해석이라는 이 영님의 능력이 바로 음악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곡을 부분적으로 숙달하여 외우는 것이 아니라 큰 틀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노래의 전체적인 느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영웅님의 이 음성을 잘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영웅님의 음색이 특출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단순히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처럼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노래의 서사를 숨소리 또는 감성적인 목소리의 눌림, 높임 등을 통해서 노래 자체를 엄청나게 서사가 있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원곡의 박자감이나 리듬감은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또 특별하고 별 감정이 없는 듯이 부르는 것 같지만 그 노래가 가슴에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님의 능력이 돋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장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한 장르에 국한받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노래의 원곡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로 서사를 만들어서 불러버리니까 어떤 장르를 불러도 듣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흡수가 된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극찬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영상 마구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히어로의 신나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이토록 가슴 뛰며 팩트 담은 내용 들고 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